안녕하세요. 당신에게 건강, 행복, 행운을 드리는 당신의 인생 책방입니다. 같은 일을 놓고도 마음 상태에 따라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하지요.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을 부르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부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이노우에 히로유키가 지었고 양필성이 옮긴 내가 찾던 것들은 늘 내 곁에 있었다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구의 탓도 아니다. 인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 탓할 대상을 찾게 되지요.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특정한 사람이 아닌 막연한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통제할 수 없는 일조차 누군가를 탓하려고 하지요. 날씨가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비행기가 연착이 된 것을 항공사 탓으로 돌리거나 갑자기 몸이 아파 일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엎질러진 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엎질러진 물은 안타깝지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오로지 전념해야 할 일은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이 우울한 기분을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괴로워하거나 난 역시 운이 없는 걸까라며 우울해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탓으로 돌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탓하고 있는 동안에는 좋지 못한 호르몬이 생겨나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것은 아직 마음속에 미련이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미련이 오래가면 내 마음만 상할 뿐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일에 내 마음만 상한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일까요? 하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내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바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면 누군가를 탓하려는 마음도 사라지고 맙니다. 만약 굳이 누군가를 탓해야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면 그냥 인생 탓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나도 상대도 아닌 인생이라는 알 수 없는 묘한 존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세상 일에 덜 엄격해지자. 무엇이든 정해진 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면 답답해하고 불안해하며 많은 경우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무엇이 됐든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이나 법규는 그렇게 하면 좋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자연 법칙 같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기나 도둑질처럼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럴 때 투덜거리고 화를 냅니다. 그래봤자 그 사람 행동의 이유와 목적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은 그저 내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나에게 있어 절대적인 것이 누군가에게는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교통신호를 지킬지 위반할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엄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뿐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나는 내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만입니다. 서로가 하는 일이 부딪히거나 꼬이는 일이 생기면 그때는 타협과 협상을 통해 풀면 됩니다. 화를 낸다고 그 일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는 내 자신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 화가 나는 것을 막지 못할 것 같으면 잠시 내 안에 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신의 시선으로 그 일을 높은 데서 내려다 보세요. 그렇게 높고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면 의외로 그 사람의 행동이 별거 아니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해되진 않더라도 용서하거나 최소한 지나칠 수는 있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살면 된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친구나 동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지도 바라지도 않는 일을 하다가 결국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사람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멋지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발전은 나에게 비롯된 것이어야지 타인에게서 비롯되면 안 됩니다. 타인에게 비롯된 욕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오래 갈 수도 없고 나를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이 정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길을 간다면 내 인생이 아니라 타인의 인생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사람들이 그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면 멋진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걸어보세요. 그리고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을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며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라 하고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스스로를 멋지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단 그 발전은 나에게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아닌 타인에게서 비롯된 욕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오래 갈 수도 없고 나를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부정은 긍정을 이길 수 없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부정적인 마인드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꼭 합격하고 싶었던 시험이 떨어졌다면 극심한 좌절감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몰려오는 좌절감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파묻혀 자기 자신을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당신 혼자만은 아닙니다. 대부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보다는 탈락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시험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좌절에 휩싸일 것입니다. 하지만 탈락한 사람 가운데 일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마음을 바로잡고 다음에 있을 시험 준비에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좌절감에 휩싸여 있는 사람과 다시 준비에 들어간 사람 가운데 다음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내가 긍정적인 태도를 습관적으로 가진다고 해서 바라는 일이 100%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면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훨씬 더 커집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의미지요.
그런 사람은 시련이 닥쳐도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다시 해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새로 사귀어야 한다면 긍정적이고 쾌활한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부정적이고 우울한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타인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전달하기 위해 말솜씨가 뛰어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진심으로 호응해주면 그것만으로도 상대는 당신으로부터 긍정적인 기운을 느끼고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과 행동에는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 주변에는 긍정적인 사람이 모이게 되고 부정적인 사람 주변에는 부정적인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당신에게 어느 날 불행이 닥칠지 행복이 밀려들지 당신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닥칠 일이 무엇이든 그 일에 대한 태도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으며 그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당신의 삶의 주는 행복 쪽으로 더 기울 것입니다. 기대가 깨졌다고 관계까지 깨지면 안 된다. 상대에게 불만이 생기는 이유는 상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됨의 기준은 누가 정한 것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잘잘못을 가리기에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판단한 상대의 잘못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기보다 논란의 여지가 충분한 잘못입니다. 상대에 대한 불만이 생겼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온 누군가가 어느 순간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실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잘못은 나도 상대에게 저지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나는 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실수라고 합리화하지 않을지요? 상대에 대한 기대와 서운한 마음이 실수를 잘못으로 둔갑시킵니다. 상대는 의도치 않게 실수를 한 것인데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기대 심리가 상대의 실수를 잘못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열심히 공부하기를 기대하고 연인은 서로에게 다정다감하기를 기대하며 직장 동료는 서로에게 배려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살다 보면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 기대를 벗어나기도 하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 기대를 충족시킬 때도 있습니다. 차분하던 사람이 화를 낼 때도 있고 내 편이었던 사람이 다른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 다른 이유를 찾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기대를 벗어난 것에만 집착합니다. 내 기대에 어긋나 상대의 행동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낙인 찍지는 마세요. 내가 생각지 못한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니 말입니다. 내 자신 또한 상대가 그렇게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않는지요? 다시 정리하자면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갈등과 다툼은 대부분 상대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내가 상대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지 않듯이 상대방 또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불필요한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당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순수한 마음을 되찾고 건강하고 밝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 행운이 가득하신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인생 책방입니다.